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고요. 드디어 모의고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저도 역시 풀이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올해 오늘 시험친, 제가 오늘 찍고 있거든요. 고1 2021학년도 3월 고1 거 한국사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가죠. 키워드 한두 개 보면 맞출 수 있다고 했죠. 답 체크하고 바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1번 주목도끼가 나왔고요. 여기 주목도끼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여기 보시는 대로 채집 사냥하는 무리들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청동기, 2번은 뭐 신석기, 3번은 철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에 초기 국가 시대는 돼야 됩니다. 뭐 부여라든지 뭐 그런 나라 좀 돼야 초기 국가 좀 돼야 되고요. 2번 가겠습니다. 네, 건문세족입니다. 그 고려 말기 때 집권 세력 있잖아요. 그냥 신진 사대부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유력 세력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원나라의 기반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문벌귀족의 좀 후예로 볼 수 있는 그냥 반무신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뭐 고문세족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네, 1번은 조선 후기쯤 돼야지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화랑은 신라 시대 얘기죠.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이게 고구려 내용이라서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백제부흥운동 그야말로 백제부흥운동이죠. 그 삼국 시대 때 백제가 망한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네, 원간석기의 지배 세력이라는 게 답이겠죠. 네, 원간석기. 그러니까 고려 말기 때 그때 몽고였던 원나라,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지배적인 중국 국가였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려 초기에는 중국은 주로 거란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문불귀족 시대 때는 보통 여기 여진족의 영향을 받죠.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무신정권기가 되면은 원나라로 가는데 이제 어, 그 고문세족이 잡으면은 원나라 말기가 되고 이제 명나라 그리고 홍문족 왜구가 나오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3번이고요. 보면은 전쟁 중의 사실이 되겠는데 보시면 이것도 힌트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군이랑 왜군 다 있습니다. 네, 뭐 언제 얘기일까요? 딱 봐도 임진왜란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 될 거니까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임진왜란이고요. 답은 뭐 간단하게 2번이 되겠죠. 이순신이 이겼다라는 게 뭐 말도 할 수 없는. 네, 조총도 났으니까 더욱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대마도 점령한 거, 그 한국사에서 2번 나옵니다. 그 크게 2번 나오고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건 2번이고요. 첫째는 바귀에서 이제 고려 말기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이종문 내용 나오고요. 을지문덕은 그 삼국시대 후반이죠. 7세기쯤 돼야 이제 나오는 거고, 강감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호족 말기 때, 11세기쯤 돼야지 그때 좀 나오는 그런 거죠. 뭐 9세기, 10세기, 11세기 이렇게 흘러가는 시기 때. 홍경래는 뭐 조선 후기 때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네, 19세기죠. 네, 4번입니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김삼위의 만적의 망이 망수이 다 나옵니다. 공주도 나오고 음도 나오고 무신집권기의 저항입니다. 즉 문벌귀족 때는 그렇게 많이 나는 일으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무신도 사실은 무신이 집권 잡았을 때 무신도 사실 차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 사람들도 이렇게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좀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이 농민이라든지 뭐 천민이라든지 각각 농민 같은 경우는 세금 좀 줄여달라. 그리고 그 천민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한번 신분 한번 해방 좀 해보자. 네, 그런 생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인물들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시대적인 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당 침입 이거는 뭐 완전 옛날이죠. 삼국시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히 통일신라 되기 직전 그때 나당 전쟁 할 때쯤 봐야 되고요.
함정문란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반 세도 가문 때 이 노후 폭증을 하는 거죠. 예. 그 세금을 너무 세게 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뭐 다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강의가 될 거니까 19세기 초반에 초중반 때 세도 가문의 병폐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라말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했다는 건요 결국에는 고려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려가 세워질 즈음이긴 하지만은 고려는 아닌 거예요. 일단 3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4번도 조선 근대화 때, 그러니까 개화기 때 일이니까요. 틀렸고 5번이 맞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지금 이거 바로 풀고 있어요. 뭐 따로 답을 하긴 안 했고요. 바로 풀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뭐 틀린 설명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있는 건데 지금 왕이 나오죠. 호수림, 침류, 그리고 버풍왕이 나오는데 이 세 왕은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공통점 찾기 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딱 봐도 어느 때 왕인지 알잖아요. 뭐 고구려, 이거는 백제, 이 사람은 이 분들이라고 되겠죠. 이거는 뭐 신라 뭐 그렇죠. 이렇게 되죠. 각각 특징은 불교 수용하는 왕들입니다. 첫 불교 수용. 물론 뭐 이전에 민간 수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하지만 국가가 왕 차원에서 그 국왕 차원에서 이 수용한 거는 이 왕들이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일 수 있고요. 고려 조선 나오는 거 다 끝납니다. 안 됩니다. 고려 전기 유화기를 한다면은 성리학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전기니까요. 고려 전기 유화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국가 정책상 유학을 도입한 것도 역시 나와야 되고 3번 같은 경우 고려 후기잖아요. 성리학 확산 뭐 이색이라든지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유교윤리 보급 이거는 향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강행실도 그런 것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봉당 정치는 이거랑 관련이 없죠. 봉당 하려면 동인서인 뭐 나와야 됩니다. 사실 뭐 예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환국 이런 게 나와야 되죠. 6번 이것도 뭐 힌트 다 나옵니다. 지금 두품이 나오고요. 진골 나오죠. 바로 통일신라가 아니어도 일단 신라 자체의 설명이 합니다. 그러면 신라에 관한 내용이 나르겠죠. 그러면 바로 4번인 걸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베키는요, 이게 신라 자체가 원래는 왕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이 지역 마을 귀족의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왕이 있다더라도 특히 초기 때 얘기해요. 뭐 지증왕 전에를 많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증왕 전에 왕이란 말도 못 풀칠 정도로 귀족의 권한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대빵이 바로 하베키의 대빵이었던 상대등인데 왕도 사실 어떻게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던 사람이었죠, 사실. 그래서 지증왕쯤 돼서 6세기 사람 있잖아요. 딱 500년쯤 저기 했는데 지증왕이 돼서 그나마 이제 왕 호칭을 쓸 수 있게 됐고 그나마 국왕권이 강해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급 정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신라가 세워진 지 500년도 지나야 왕이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만큼 지역 귀족의 성격이 워낙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4번이고 1번은 고려죠. 2번은 사실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계속 해당되고 폐지가 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폐지를 알아야 돼요. 폐지는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는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제 공부할 거면은 과거제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종 시작이고 고종 때 갑오개혁 때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3번은 뭐 조선의 정조일 거고 5번은 22 담로 이건 백제 설명이죠. 우리 같으면 뭐 지방 왕족 파견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니고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국왕 제기간 또 7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양이 산수가 좋대. 그래서 한양을 새 도읍으로 하라고 합니다. 한양을 도읍하는 국왕이 누구일까요? 일단은 삼국은 절대 아닐 거고 고려는 그런 적이 없죠. 조선 때일 건데 조선 때에 새 도읍지로 옮긴 사람 한양으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성계죠. 뭐 할 것도 없죠. 보면은 원래 이성계도요. 이제 조선을 세운 국왕이잖아요. 이성계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수도가 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려 때처럼.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정도전의 건의에 의해서 옮겨지죠.
그래서 네, 바로 국호가 조선으로 정해지면 되고요. 네, 4번 지금 깜빡이고 있죠. 답이고요. 근데 굳이 4번 몰라도요. 다른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오소경 설치된 거는 신라 얘기지 않습니까? 완전 멀리 완전 옛날이고요. 천리장성은 역사적으로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기록에 의한 걸로는 2개 나와요. 첫째는 어, 이걸로 기준으로 최근 순서로 볼게요. 고려 시대 때 고려의 국경으로 세워진 천리장성이고요. 2번째로는 연개소문이죠. 네, 고구려 말기 때 그 대망리지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이 당나라와 경계를 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천리장성이었죠. 2개 다 아니죠, 근데. 노비안건법은 아까 과거에 만들었던 고려 광종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8만 대장경 판 자체가 고려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 틀렸고요.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쯤 신앙으로 고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다른 게 너무 아니어가지고 정답은 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그 4번이고요. 8번 문화유산인데 여러분들 진짜 그 제가 수능 때 뭐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수능도 풀어봤는데 세종대왕 문제 무조건 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요. 답이 훈민정음이고 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에서는 이게 세종인 거를 조금 어렵게 내요. 물론 쉬운 내용이지만은 너무 쉬운 걸로 안 내고 약간 어려운 걸로 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딱 뭐 추국이 뭐 안구일구 너무 유명하잖아요. 장영실. 근데 그런 걸로 안 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칠정산 이런 걸로 내요. 네, 이런 걸로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마도 정벌 뭐 그런 거 이종부 장군 그리고 다른 뭐 역사적인 거 정치 말고 진짜 이런 좀 약간 지엽적인 걸로 내가지고 답을 네, 세종대왕의 업적을 묻는 걸로 해서 네, 후민정음으로 네, 4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네, 세종대왕은 무조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3번이 답이고요. 삼국사기는 고려 때 김부식, 한국유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1년 스님, 그 고려 때 있었던 사람. 물론 이것도 삼국사도 물론 고려긴 하죠.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조선 그 고려 후기 때쯤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의보감 허준이죠. 아주 TV로도 아주 대박을 쳤던 그런 드라마가 있고요. 경국대전 이거는 세조 때 만들어졌다가 성종이 돼서 완성이 되는 그런 예, 조선의 법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법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완성본 뭔가 갖추어진 그런 면에서 법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 9번 예, 가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 묻는 거죠? 국가만 알면 되네. 그렇죠? 고구려가 망했다. 그리고 대조영이 뭐 했으면 당연히 뭐 발해겠죠. 뭐 발해 말고 있습니까? 1번이 답이고요. 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무왕 뭐 그냥 요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해동성공 답이고 규장각 이거는 조선의 정조지 않습니까? 3번 금강가야는 김해 지역이고요. 가야 가야의 그 주도였죠. 후기가야 연맹이었죠. 후기가야의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요. 그 신라의 진흥왕이 일단은 금강가야를 박살이 냈죠. 그러면 3번은 진흥왕 얘기겠네요. 그리고요. 후기가 아니고 전기가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기가야고요. 이제 금강가야가 병합된 다음에 가야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고 대가야가 예,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그 대가야가 일단 후기 그 이제 금강가야가 거의 사라진 예, 가야 연맹을 잡았는데 이게 법흥왕 때 사라집니다. 제가 반대로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진짜예요. 금강가야를 병합시킨 거는 법흥왕 그리고 대가야까지 병합시켜가지고 가야를 완전히 박살낸 사람은 진흥왕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금강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의 법흥왕 때 끝나고 그리고 대가야는 고령이 있는 거죠. 후기가야 연맹의 주도였고 진흥왕 때 멸망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아까 제가 말한 걸로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한 거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평양 옮겼습니다. 네, 평양 옮겨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근데 발해는 아니겠죠, 절대. 어, 물론 뭐 발해에도 평양이 없진 않았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옮기진 않았습니다. 네, 장수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렇죠. 5번. 물론 장수왕이 거의 유일하겠다. 네, 5번. 지방행정구역을 팔도로 나눴다. 조선 팔도 얘기지 않습니까? 조선 얘기고.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뭐 서원을 정리했고 서론 남인 세력 등용했고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영조 정도 특징이 뭡니까? 정체 특징 바로 탕평책입니다. 뭐 줄론 탕평, 완론 탕평 이렇게 얘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그 동당 견제를 위해서 탕평하는 거니까 2번이죠. 1번 되려면요 조선 전기 때 뭐 연산군이라든지 중종이 돼야 됩니다. 3번 이거는 문무왕 때 돼야 되죠. 문무왕 때고 4번 같은 경우는 19세기 아까 그런 부분 나와야 되고 5번은 묘청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 이거 운동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고일 한국사 범위가 예, 아무래도 전 범위인 것 같네요. 네, 그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국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크게 언급되는 국채 사건은요 두 개가 있거든요. 첫째는 일제 강점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국권 회복이 아니고 애국 개몽 운동기 즉 1900년 초반에 국제 보상 운동 그거랑 IMF 아시죠? 1997년에 발생했던 IMF 그거 두 개인데 여기서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국제 보상 운동이고요. 1,300만 원인데 그 당시로는 적게 보이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제국 예산으로 진짜 부담되는 액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요. 답은 5번이죠. 언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뒤에 이거 자체가 그 자체가 언론 아니겠습니까? 뭐 공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인과 통상을 반대 갈려놓고요. 수신사 파견 이거는 개항기 초기 때 강화도 조약 맺은 직후 그 답례로 파견되는 거죠. 3번 99인 주도는 뭐 이모군란 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신관 제도는 고려가 막 세워질 때 호족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고려 태조가 실시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2번 이거 뭐 인물에 대한 설명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옥균, 박지원, 안중근, 정약용, 전봉준 이렇게 나오는데 전주 화약 체결하고 집강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뭐 전주 화약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전봉준밖에 없죠. 이게 3점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든 뭐 자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건 매치남 시켜보겠습니다. 거중기는 정약용, 갑신정변은 김옥균, 동학농민군 전봉준 답 3번이죠. 이취로미 4번 청과의 통상대를 주장했다. 이게 아마 5번쯤 될 거예요. 박지원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행히 양심적으로 위에 있는 5인물이랑 밑에 1, 2, 3, 4, 5번이니까 한 명은 다 매치가 되네요. 그걸 다행히. 아무튼 답은 3번. 동학농민군이 이끌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동 설명인데 이건 뭐 항일 독립운동이 학생 독립운동이겠네요. 광주 학생 식민지 우리나라 식민지 일제 강점기일 테고 독립운동 광주 오케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이겠네요. 바로 1번입니다.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 이제 박춘재의 사촌되는 분의 어떤 그 추행 사건 때문에 일본인 학생의 그 추행하는 사건 때문에 이게 번지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그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죠. 일본이고 강무개혁은 뭐 좀 옛날 아닙니까? 대한제국 좀 돼야 되고 인슬롱민번기는 19세기 초반 세도 가문 시기가 돼야 되고요.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했다. 이거는 뭐 여러 존재가 있겠죠. 근데 이 항일 운동과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이게 좀 앞이잖아요. 헤이그 특사 파견이 제일 그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리의병도 여기 속할 수 있겠죠. 그때 시기니까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헤이그 특사는 좀 약간 연대가 전이기 때문에 관련이 안 되겠네요. 강제 투입 반대한 거는 정리의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영남 지역 유생들이 주도했다. 이거 영남 안인소좀 돼야 되겠죠. 14번 가단체인데 관민공동회 열리고요. 관민공동회 관련된 회원 독립협회 헌의국조까지 올리네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입헌군주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중추안 같은 걸로 통해 가지고 그러면 바로 1번이에요. 서재필이 만들었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새마을운동은 70년대가 돼야 됩니다. 1970 돼야 되고요.
광복군은 한국 광복군은 1940년쯤 돼야 되고 백운동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죠. 조세봉이 만들었고 이건 뭐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쯤 얘기죠. 대동법은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 이후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세금제도 중에 하나죠.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뭐 현물, 그러니까 특산물로 냈던 세금을 다 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되는 부분 15번 갈게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좋아하는 사건도 나오네요. 좀 재미난 사건들. 물론 뭐 비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뭐가 답이 돼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뭐. 여기는 그 내규장과 토지진 정족선성이 나오니까 이거 관련된 주제. 그렇죠. 강화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강화 아일랜드가 나와야 됩니다. 3번이고 다른 건 다 보세요. 참고하세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가 그 열강이 각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 세력이 우리나라 건문도를 좀 잠시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미난 게 이것도 영국이 그 거민도 주민한테 막 학살 같은 거 안 했고 오히려 좀 친절하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그래요. 현 주민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무튼 뭐 다른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타난 시기 토지 도사 사업 이거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을 모르면 안 되는 문제였죠. 그런 거고요. 그 시기면 1910년이죠. 일제강점기는 보통 식민 지배를 문제 냈을 때 10년대랑 20년대랑 3, 40년대로 잘 내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잘 내서 봅니다. 왜냐면 그 사이 텀이 진짜 극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극한 사건이 벌어지죠. 19년에 3.1운동 그리고 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29년에는 뭐 나름 경제공황 발생해서 일본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요. 아무튼 정답은 5번이죠.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밟기 위해서 폭력을 다 쓰는 방법이죠. 비변사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조선 중기 때 제가 알기로는 중종이거든요. 그때 외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건데 이게 전쟁을 대비하는 거라서 특히 임진왜란이랑 그 병자로 넘어가면서 이게 전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을 담당했던 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정치 개입까지 동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죠. 이것을 폐지하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것까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뭐 제 생각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2번 호포제 이거는 이것도 흥선대원군 얘기네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즉 양반도 세금을 내라. 그런 거고 3번 균육법 마련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되겠죠. 이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 대한제국대 얘기니까 넘어가시고요. 17번. 자, 지도가 나오네요. 무슨 전투일까요? 최근에 이거 영화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독립군부대가 김자진, 홍범도.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청산리 전투쯤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10월이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봉오동, 그 청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예, 가밖에 없죠. 이게 뭐 봉오동이든 청산이든 간에 다 가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알 것도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땐 김자진도 나오니까 일단은 네, 청산리 전투인 걸로. 자, 라는 산동반도라서 다른 내용이 나야 되고요. 라 같은 경우는 홍경래라든지 강동 육주 뭐 그런 거 나와야 될 것 같고 다 같은 경우는 뭔가 할 게 많아서 패스하고요. 마는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라는 아까 말을 했죠. 산동반도이긴 한데 신라 사람들이 여기서 마을을 만들었었죠. 그런 거 정도는 뭐 등주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와도 되겠다. 그렇죠? 신라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라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건 뭐 가 있겠고 18번. 네, 늑약. 일산 늑약밖에 없죠? 끝났습니다. 이거 읽어오시면 뭐 당연히 알 거고요. 답은 통감부가 되겠습니다. 통감부가 나중에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죠. 이 통감부의 첫 일대 통감이 바로
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네, 안중근이 사살했던. 네, 척합의가 세워진 거는 흥선대원 때죠. 네, 척합의. 네, 개경 환도가 이루어지는 거는 예, 그, 그 고려가 원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은 다음, 영향을 받은 다음에 무신 애들을 무너뜨리고 네, 권문세족이 집권하면서 다 벌어지는 발생하는 그런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든 백제 고구려를 박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때 얘기죠. 그러니까 뭐 별거 없고 19번 네, 쉽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그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쉬운 게 아닌 거 아니네요. 38도 이북 이게 뭘까요? 무슨 결의하니까 이게 북한군 무력 침략 평화 아이고야 말할 것도 없죠. 6.25 전쟁 일어났으니까 가능한 거였겠죠. 당연히 5번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저는 어렵지 않고 어려운 건 줄 알고 아우 되게 좀 떨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보고 이건 이제 그 빨리 안보리에서 우리 지금 북한이 침공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침공했으니까 빨리 유엔에서 이거를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자 20번을 보도록 하죠. 자 20번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승만 하야가 된 계기 여러분들 4.19 혁명이 꼭 아셔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아니에요.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엄밀히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때 그러니까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실세가 전두환이 된 건 맞지만 아직 대통령은 최규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1986년이 끝나고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때 조금 더 지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6월 민주항쟁에 의해 가지고 6.29 선언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선언했어요. 6.29 선언도 노태우가 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 말기 했다가 6.29 선언 이후 때 투표돼가지고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거 좀 잘 구분하시고요. 옛날에 수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3.1운동 말할 것도 없고 이종특사운동은 다르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개항기 때 너무나 무분별하게 서구 문물과 일본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라는 거죠.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유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거고. 그나로드는 보통 20, 30년대, 보통 30년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로드가 민중이고요. 브는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로드니키라고 해서 이제 19세기 때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농촌 운동인데 이걸 이어받은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한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지식도 가르쳐주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고1 분이실 텐데 고1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본다는 거 참 제가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또 다른 공부하시게 될 건데 이 한국사가 아마 여기서 수능까지 아주 막 차이가 대단히 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한국사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의고사가 이번에 절반이 나왔네요. 근현대사가. 그리고 전근대가 10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무튼 그거 잘 감안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디오스.